안녕하십니까. 건설세무 기초 강의를 하게 된 강상원 세무사라고 합니다. 본 강의는 건설업에 종사하고 계시는 이제 실무 담당자들, 현장 공무 관리 책임자, 혹은 이제 현장 소장 또는 세무팀 직원, 혹은 회계팀 직원들을 위해서 준비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무사나 회계사 등 특별히 전문 직군을 기준으로 한 강의가 아니고 건설회사의 입문자들을 위한 강의라는 점을 밝히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강상원 세무사라고 합니다. 국제심사위원을 하고 있었고 이제 대우건설에서 10년 이상을 재직을 하였습니다. 실제 10년 이상 세무팀에서 있으면서 건설회사가 부딪힐 수 있는 세무 업무를 오랜 시간 동안에 경험한 바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 밝혀드립니다. 그리고 현재는 한국자산신탁이나 SKD&D 등에서 자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경력들은 저희 강의에 이후에 다시 출연하게 될 것들입니다. 부동산 개발 전문 인력이라는 것과 자산 운용 전문 인력은 강의 중에 한 번 더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강의한 책은 건설회사 실무라는 책을 기준으로 강의하게 되는데 1편, 2편을 건설회사 입문자 과정으로 하여서 준비하였습니다. 해당 책은 3일아이닷컴에서 2023년도에 출간되었고 해당 책의 구성은 건설회사가 중요한 이제 건설과 세무 쪽과 이제 매출, 매입, 외주비, 노무비 이러한 순으로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법문에 나열하는 형식이 아니라 건설회사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자신의 업무와 관련지어서 볼 수 있고 법문과 이제 자료는 따로 정리하여서 추가하였으므로 읽으시는 데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책에는 강의를 목적으로 제작이 된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의 행간은 꽤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단순히 읽고 넘어갈 수도 있는 책이지만 연결시켜서 보는 것이 필요한 책이고 그 책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 것을 올해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건설개발의 기초, 건설 관련해서 먼저 이야기를 드리고 그리고 세무회계의 기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건설은 건설과 개발사업은 이과에서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토목학과 혹은 이제 건축학과 등이 대표적인 학과이고 이과에서도 상위 매우 어려운 학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세무와 회계는 문과에서 대표적인 과목들인데 실제로 이제 경영학과 혹은 세무학과 등에서 해당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곳의 전문 분야가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곳을 건설의 세무라는 것은 접근하기가 좀 매우 어렵고 앞에 진입장벽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 오늘 수업을 통해서 그 진입장벽의 대부분을 걷어내는 역할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사업성 검토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업성 검토서라는 것은 FS라고 표현하게 되는데 하나의 프로젝트의 계획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획표가 할 때 그 프로젝트에서 어떤 사건들이 있는지가 드러나게 되고 또 이게 또 세무와 회계적으로 중요하게 작용하게 됩니다. 물론 건설업자들이나 개발업자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표입니다. 이 표에서 등장하는 세무적인 문제와 그 표에서 살펴볼 수 있는 사업적인 부분을 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프로젝트의 시간 순서대로 해서 착공과 준공과 분양하는 그런 시점별에 대해서 세무적인 이슈를 점검하고 프로젝트가 어떻게 탄생해서 어떻게 없어지는지 어떻게 마무리가 엑시트가 되는지를 보여드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가 여러분들에게 매우 유용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여러 분 다 건설에 종사하거나 매매업에 종사하는 분들 혹은 세무사나 회계사님들 혹은 거기서 간평사나 설계사님들 그리고 증권회사나 저축은행들이 자신들이 그 역할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인식하고 있는 점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이 네 가지 부분은 업종이 다 다릅니다. 하지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점입니다. 개발회사는 개발사업의 주체입니다. 그 사업의 손익이 마지막으로 귀결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개발사업이 진행됐을 때 잘 됐을 때는 가장 많은 이익을 남겨먹고 그것을 시행이익이라고 합니다. 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다른 참여자들은 개발사업의 주체는 아닙니다. 시공사는, 건설회사는 시공이익을 먹게 됩니다. 시공이익은 상대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물론 분양이 잘 됐을 때 공사비를 좀 올려받을 수 있거나 인센티브 조항이 있을 수 있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개발사업에서 내 주체는
개발회사, 즉 시행사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증권회사가 있는데 증권회사가 홈트레이딩 시스템을 이용해서 주식을 사고 파는 회사가 증권회사의 역할이 아니죠. 실제 증권회사는 기업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에 대한 이자를 받아서 자산을 불리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PF에서 대주단, 돈을 빌려주는 단체의 이제 대주단이 증권회사가 됩니다. 물론 증권회사는 저축은행이나 키움증권이라든가 다른 여러 개의 대주를 꾸려서 대주단이라는 걸 만들게 되고 그 대주단을 꾸리는 사를 주관사, 금융의 주관사라고 하게 되는데 그 주관사가 증권회사가 됩니다.